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근본 있는 투자생활 근투생의 김민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쉬는 동안 미국 시장도 유럽 증시도 자 쉬기는 했지만은 자 어떻게 또 움직였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 특히 이제 영국 증시 같은 경우 이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여줬죠. 독일이나 뭐 네덜란드, 그다음에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경우는 좀 컸는데 영국은 좀 상대적으로 약한 이유 이따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상승으로 좀 끝나기는 했지만은 상승폭이 좀 약하기는 했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도 자세하게 지금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뉴스부터 좀 살펴보면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지속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그때 말씀드린 대로 오케이 좋다, 네가 돈 더 올려주자고 그랬지, 그래서 600만 달러가 아니라 2천만 달러 주자라고 해서 표결에 붙였어요. 표결에 붙였더니 공화당에서 반대를 했죠. 아시겠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대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우습게 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다음 대선에 이제 재도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이슈 메이킹을 계속 끝까지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고 계신데, 자기 당인 공화당에서 반대를 해서 이게 부결이 돼 버리니까는 조금 우습게 되기는 했죠. 그러니까 이 권력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아직까지도 계속 서명을 안 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만약에 서명을 안 한다고 하면은 28일이 된다고 하면은 연방정부가 일부 부분 셧다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양책 이외에도 예산안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서명을 올렸기 때문에 거부권을 계속 행사한다고 하면은 연방정부에서 이제 셧다운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기는 한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지금 의회의 3분의 2가 찬성을 한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의회 통과는 가능하고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요. 뭐 큰 의미는 없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미국 시장에선 장 초반에 차익 실현 빌미가 되었어요. 장 초반에 이제 조금 약한 모습을 좀 보이기는 했었죠.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차익 실현의 빌미로 작용을 하지 이게 추세가 꺾이는 조정이라던가 뭐 하락에 트리거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재가 또 하나가 있었는데, 길고 길었던 어쨌든 브렉시트에 관련된 이슈가 드디어 합의가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본다고 하면은 그동안 이제 문제가 됐었다고 하는 게 EU에 있는 어선들이 영국 수역에 와가지고서는 뭐 조업하는 거, 이 조업권과 관련된 문제가 이제 좀 계속 문제로 작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매년 합의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 있죠. 뭐 무관세라던가, 지금 EU는 같은 EU 안에 있으니까 무관세가 됐다던가, 그 다음에 비자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은 그냥 기존과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뭐 크게 이렇게 막 많이 변한 건 없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자세한 내용이 뭐 중요한 건 아니겠죠. 우리가 이런 자세한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이 브렉시트와 관련된 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을 했던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파운드화라던가 아니면 달러와 관련된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환율이 좀 변동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그럴 것과 관련해서 이제 계속 좀 문제가 되긴 했었었는데, 어쨌든 최근 증시의 조정의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었던 3대 악재 있죠. 첫 번째가 코로나고, 두 번째가 이 브렉시트고, 마지막이 이제 미국 증시, 미국 그 정치권 불안, 미 정치 불안이었었는데, 어쨌든 브렉시트가 지금 해결이 됐고, 이것도 빠르게 거의 다 해결이 완료가 됐고, 요거 하나 남았는데, 어쨌든 이런 의미에서 악재가 해결이 됐으니까는 이건 분명히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뭐 그동안 이제 브렉시트가 증시에서 커다란 악재로 작용을 해서 막 되게 많이 움직이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이런 상승장에서는 이런 조그마한 호재가 나오면 또 이게 또 강하게 작용을 해서 증시에는 또 탄력을 불어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악재가 없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에서는 어쨌든 좀 좋은 빌미가 작용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거래가 부진했어요. 그러니까 전일 23일이었죠. 23일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은 오후 1시 정도까지밖에 장 운영을 안 했고, 그러니까 단축으로 운영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연휴를 앞두고 있으니까는 거래량이 상당히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서도 종목별 장세가 계속 지속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테슬라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또 직접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한 2.4% 정도가 상승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매수 콜옵션이 매수 유입이 이제 대규모로 일어났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콜옵션이라는 거는 주가가 상승해야지 수익이 나는 그런 파생 상품이에요.
근데 이거를 매수했다는 거니까 주가가 상승하는데 베팅을 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시장에서는 파생 투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보통 파생이 그 선물보다 좀 앞선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더 예상하는 측면들이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여기서 재밌는 얘기가 하나가 나오긴 했었죠. 그러니까 머스크가 그 뭐 애플에 지금의 10분의 1 가격에 요 테슬라를 팔려고 했었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이제 팀 쿡이 반대를 해서 못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얘기를 굳이 왜 했는지는 모르긴 하겠지만은, 알리바바가 이제 중국 기업이잖아요. 근데 중국 기업인데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알리바바가 13% 정도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게 이제 그 중국에서 독과점 관련 조사를 시작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뭐 지금 뭐 경에서 내려오긴 했지만, 마윈 회장이 중국 당국에 대해서 좀 비판의 소리를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이때 미운 털이 제대로 박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엔트그룹도 IPO도 상장이 취소되고, 그 다음에 알리바바의 뭐 독과점 관련 조사하면서 완전히 이제 손발을 다 자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알리바바 국유화 얘기도 나오고 뭐 엔트그룹 국유화 얘기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중국 쪽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위험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과 관련해서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중국 기업들이 조정을 받는 빌미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 시장에도 중국 기업들이 상장이 돼 있어요.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에 있으면 다 우리나라 기업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중국 기업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뭐 물론 단타로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뭐 기업 같은 거 잘 안 보시고 그래서 그냥 막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긴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매매를 하실 때 이 종목 좋대 라고 해가지고서는 이제 매수를 할 때 이게 중국 기업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시고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중국 기업은 웬만해서는 매매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도 믿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경우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중국 기업인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빠른 방법이, 우리 그 종목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다, 예를 들어서 005930이라고 이렇게 코드 번호가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중국 기업들은 뒤에 이게 무조건 구자로 시작합니다. 구뭐뭐뭐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구자로 시작하는 거를 피하시면 중국 기업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꿀팁입니다. 꿀팁. 여러분들 팁 하나 받아가세요. 네, 연말이니까 선물로. 금일 국내 증시가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면은, 호재가 찰실의 기회가 될까라고 이제 제가 제목을 정하긴 했는데, 어쨌든 브렉시트가 타결이 되면서 아마 금일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다시 또 이제 1100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달러 약세 쪽으로 가면서 어쨌든 외국인들이 들어오기에 괜찮은 장세가 이제 다시 또 펼쳐질 수가 있죠. 외국인 매수 유입에 좀 긍정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 주포들 같은 경우, 뭐 이제 메이저 형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호재가 나오면은, 호재로 인해서 매수세가 이게 오늘 시장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매수세가 막 들어오게 되면은, 이걸 찰실현의 기회로 삼아서 매도 물량들이 좀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이런 흐름이 펼쳐지지는 않을지,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지는 않을지 한번 체크를 첫 번째로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이 배당을 받기 위한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하루 28일부터 29일까지 넘어갈 때는 반드시 보유 상태로 넘어가셔야지, 뭐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한 4, 5월 달에 배당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과 관련해서 오늘 배당주 쪽에 수급이 몰리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배당주 쪽으로 이제 수급의 균형이 막 몰린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 배당을 주지 않는 종목들은 좀 재미없거나 아니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대주주 개인들의 대주주 양도세가 이게 확정이 되는 게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10억 이상 갖고 있다고 하면은 내년에 팔 때 그 대주주 양도세 22%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세죠. 그러니까 아마 오늘까지 매도 물량이 꽤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제가 보기에는 저번 주 수요일부터 해가지고 수목에 많은 물량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까지 또 매도 계속 나올지, 아니면 오늘 장 초반에 매도가 좀 나오다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지는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는 24일날 VIP 종목 신규로 매수가 들어가긴 했는데, 일단은 오늘까지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매매하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 뭐 매수하시는 방향으로 하던가, 아니면 오늘
장 막판쯤에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또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 한 주간의 일정 좀 살펴본다고 하면은 이번 주는 특별한 일정이 없기는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배당의 마지막 날이고 그 다음에 내일이 배당 날입니다. 그래서 배당을 주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배당을 줄 거라고 예상되는 금액만큼 미리 아침 시가에 차감이 돼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왜 내 주식이 빠졌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이 배당 날이니까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일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거래의 마지막 날이고 31일 뭐 우리나라라든가 일본, 독일,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들은 휴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휴장을 하는데 참 우리나라는 신기한 게 보통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이제 휴장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연휴가 있으면은 그 관련된 지표 발표들을 좀 일찍 앞당겨서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죠. 12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31일날 발표하고 그 다음에 수출입 동향을 1월 1일 연휴에 쉬는 날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이번 주는 챙겨볼 만한 이슈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크게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이런 이슈들이 있다라는 것, 일정들이 있다라는 거 체크만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